자, 올해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제 갱신해서 수능 3, 4주 전에 나눠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나눠 드리겠죠. 일단은 서정장르 접근법이 여기 있습니다. 읽어오시면 될 거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거라고요. 주제는 정서라고, 그 정서를 결정하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관습적인 게 굉장히 크다고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감정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겠으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감정들이 없을 때는 관습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님의 부재 상황이야. 외로울 수도 있겠고 슬플 수도 있겠지만 그냥 덤덤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씨발 없어? 휴가네? 존나 좋아? 이러면서 집에서 마음껏 게임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어떻겠냐고. 일반적인 경우. 더군다나 그게 조선시대였다면. 그런 식으로 관습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일반적인 정보부터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정보들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정보들을 읽어내는 것조차 잘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의적이고 여러분 마음대로의 정보 처리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정보 처리가 우선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문장 구조를 잡거나 전체 구조를 잡는 방법들이 있다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해봅시다. 어딨냐? 자, 봅시다. 220페이지. 자, 맨 처음 촉발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휘날려 발알이 깔리는 서른 나무네요. 30살 넘게 먹었나? 구름같이 피려던 날은 굳었고, 뜻은 날로 굳었고. 그렇죠. 이제 이 상대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겠지. 황금 두급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그런데 뭔가 실패도 있었으니까 부정적으로 휘날려 발알에 깔리는 느낌이 됐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경험이 쌓였으니까 곱다랗게 감긴다라는 긍정적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봐봐. 누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다 좋지 않다니까요. 원래 그래.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 좋은 거야, 예를 들면. 그리고 옛날에 무한도전 한참 있을 때 막 그랬단 말이야. 그 누구였지? 그 모친소라 그래가지고 못생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미혼 남녀들을 이렇게 와가지고 송은이 김숙 이런 분들 모셔다가 이제 지상렬 또 누구였지? 지상렬 그다음에 김재동 이런 분들 모셔다가 이렇게 소개팅 같은 거 해주는 미팅 같은 거 해주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거였어. 근데 거기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유재석 씨가 누구한테 물어봐. 여자분한테. 누구 어떻게 생각하냐. 싫어하진 않는데. 그러면 만나면 되겠네로 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니, 싫어하지 않는다는 건지 좋아하지 않는데 나는 쟤랑 키스하기 싫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런 느낌 아시겠어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싫어하지 않으면 만나면 되지. 아니, 난 걔랑 뽀뽀하기 싫어. 인 거라고,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봐봐. 이거는 처음엔 뭐라고 인식한 거예요?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알이 깔리는 내 30년이 맛이 간 거야. 실패라든지 좌절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럼 봐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렇지. 꿈이 박살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나의 경험치는 쌓이는 거죠. 그런 게 연륜이라고요. 어제 내가 얘기했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약간 그런 얘기네, 지금. 그러면 그렇게 나의 30살 정도 되는 나이, 그 경험. 자, 이제 그러면 그렇게 촉발했으니까 2년은 유지했고요. 3년에서는 전환이 들어왔다고.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에서 나의 반응은 어떻게 하지? 섬으로 가지. 근데 그 섬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보지. 가보면 어떨 거래? 이런 기대감이 있는 곳인 거야. 됐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그래. 나는 예전의 삶은 막아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끊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어떻게? 불꽃처럼 열렬히 살겠다고. 이게 주제인 거예요. 됐니? 별로 어려운 소설, 별로 어려운 시 아닙니다. 자, 그 아래는 제가 이렇게 나눠놨는데 같이 볼게요.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그런 것일 때 나는 당장 때려치고 싶대. 자, 요즘은 이제 뭐 DH겠죠. 더 H겠네요. DH인가 더 H. 아무튼 예전에는 그냥 작은 집들이에요. 그 좀 보면은 지저분해 보일지도 모르고 예쁘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정감 있는 그런 동네가 이제는 완전히 그냥 재개발 다 돼가지고 현대적으로 도시적으로 변했지만 난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한다는 거야. 왜? 그렇게 공장에서 뚝딱뚝딱 찍어내는 그런 기성품적인 그런 존재들보다, 무게상한 그런 존재들보다 한 땀 한 땀, 하나하나 나만의 개성, 나만의 가치를 부여해서 만든 그런 명품이 되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장간벽에 걸려있고 싶은 그런 인생이고 싶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러워지고 해우서는 화장실이야.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그런 똥 같아 느껴질 때 나는 멈추고 어딘가에 걸려있고 싶다라고 하면서 노란색은 내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들, 주황색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들인데 베끼지 말고 니네가 해본 다음에 비교해서 인식하세요. 느껴보세요. 그렇게 고치라고. 됐어? 그럼 끝이야. 뭐야? 내가 되고 싶은 건 플라스틱이 아니야. 뭐라고? 털분의 대장간에서 공들여 만들어낸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야. 내 인생이 똥덩어리처럼 느껴지면 어떻게 하고 싶다고? 당장 멈추고 뭔가 해보고 싶대.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대. 됐어? 진짜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뭔가 현실에서 난 탈출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해 줄 수는 있어. 정리해 줄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틀로 정리해. 표현법 바탕으로 주제 세팅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세팅이 된 거야. 그러면 보세요. 가작품 어떻게 세팅이 돼 있는지. 촉발부터 볼까? 어떠한 연륜이죠. 그 어떠한 연륜에서 나는 어떻게 느끼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나는 기존의 내 인생을 육지에다 던져주고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은 섬에서 시작하고 싶고 그 새로운 인생은 불꽃 같다고요. 정열적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나는요. 그런 플라스틱 같은 뻔하디보다는 그런 기성품 같은 속성, 똥 같은 그런 존재들. 나는 거부야. 그럼 어떻게 되고 싶어? 대장간에서 굉장히 공들여 만든 그런 존재가 되고 싶대. 됐니? 그럼 찾아보는 거야, 이제. 자, 가와 나. 차이점? 일단, 이 문제는 항상 지금처럼 주제나 이 주제를 드러내는 개념, 구조를 묻는 문제인데, 시어들을 나열했다고?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 나열이요? 딱히? 시간이 급박하게 흘러가요? 봐봐. 주제가 시간일 수 있다니까? 왜? 자신의 연륜을 주제로 세팅을 했잖아. 그치만 그게 급박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인생 닫아놓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잖아. 두 번째,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움직임? 화자의 움직임? 화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주제인가?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만든 건지 알아요? 잘 들어. 이거를 발췌독하는 과정에서 애들은 보통 뭘 찾아내냐면, 잘 들으라고, 이런 걸 찾아내는 거야. 노란색은 헷갈리겠네. 뭘 찾아내냐면 이런 걸 찾아내는 거야. 여기 뭐 하고 있네, 지금? 화자의 삶을 똥에 빗대고 있죠. 맞잖아. 처럼 빗댐. 직유법 보고도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똥덩어리 같대. 오케이? 그럼 내 인생이 그렇게 똥덩어리같이 느껴질 때 자연물에 빗댄 건 맞지. 뭐가 틀렸어? 움직임이 아니라니까. 화자의 상황이라고요. 보이니?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3번.
색채와 공간적 배경이 나타내는 분위기. 나는 그게 될 수 있어. 왜? 상황의 공간적 분위기 중요한 건 맞아요. 왜? 이게 대장간이냐 공장에서 만드는 플라스틱이냐 다르니까. 근데 그걸 색채로 표현했다고? 모르겠어. 4번 선지. 상승 하강 이미지로 화자의 인식 표현이요? 화자의 인식은 무조건 다 드러난다니까. 상승 하강인지만 발췌독을 해보면 돼. 그런데 그러네. 왜? 보세요. 가에 촉발을 보면 아래로 깔리잖아. 무너지잖아. 내려앉잖아. 나도 마찬가지죠. 똥덩어리 떨어져 내리잖아요. 나락으로. 그렇구나. 하강의 이미지로서 상황에 대한 인식하고 있죠. 됐니? 정답 4번이죠.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저도 헤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발췌독하게 돼요. 그게 아니야. 주제 구조 초점 두고 주제 구조로 자꾸 생각하는 거. 이 문제 출제 의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민법 문제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미분으로 조져야지. 막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 틀립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제를 어떻게 표현했냐에 초점 두고 있는 문제야. 그럼 1번 선지. 시간, 연륜을 표현한 건 맞지만 가에서 급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2번, 똥덩어리 자연물에 빗대가지고 화자의 상황을 표현한 거지 움직임은 아니고요. 3번, 공간적 배경 되게 중요하지만 색채요? 좀 이따 발지도 모르겠고. 4번, 화자의 부정적 상황 또는 연륜이 쌓이는 상황을 하강 이미지로 표현했네요. 정답 4번. 됐습니까? 자, 두 번째 33번 볼게요. 이틀 잘 기억해 놓으라고요. 표현이나 개념 가지고 구조 가지고 주제 표현하는 이 발상을 아까 문제도 이 문제도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열렬이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이런 주제를 표현하고 있냐? 정확하죠. 화자가 원하는 삶은 불꽃 같은 열렬한 삶이니까. 적극성이니까. 3번은 정말 군더더기 없이 주제 그대로 들어와 있죠. 자, 2번 선지 볼게요. 한꺼번에 찍어내는 거. 하나씩 찍어내는 거. 대조했죠? 여기는 플라스틱이죠? 노란색으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하나씩은요. 화자가 원하는 그런 명품 같은 삶이죠? 그렇게 대조했죠? 대조를 통해서 나는 하나씩 살고 싶은 거죠. 그럼 2번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선지. 3번 선지 볼까요? 온통. 그러네. 온통이라는 표현을 써서 삶의 전반을 표현하고 있고 그 삶의 전반을 성찰하고 있는 게 화자의 이 작품의 주제 맞죠? 자기 삶에 대한 고민, 성찰. 왜 나 똥덩어리처럼 살기 싫어? 나 플라스틱으로 살기 싫어? 이게 주제니까. (4번) 난로는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된다.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발췌독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부정적인 상황 계속 얘기 있고 난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 싶다. 어쨌든 가에서의 이런 부분과 나에서 이런 부분은 다 있을 것 같고 근데 좁히고 발췌독 좀 더 한번 해볼게요. 맞아. 5번 선지 봅시다. 긍정적 존재와의 동질성 그게 뭐였습니까? 불꽃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확인해볼까? 그렇죠. 나 또한 불꽃. 그러네. 마지막 집약되는 연에서 빡세게 이렇게 잡아놨죠. 마지막 집약되는 연에서 빡세게 잡아놨죠. 나 또한 불꽃같이 살고 싶다. 정확하죠. 동질성이죠. 또한처럼.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의 차별성이요. 자, 마구 한번 발췌독 한번 해볼게요. 녹색으로. 마구 찾아보자. 어딨냐? 마구. 이 마구는 어떤 속성이야? 플라스틱 같은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의 속성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차별성 부각이지? 오히려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의 속성이죠. 됐니? 마구는 뭐라고?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의 속성이지. 마구로 어떻게 차별성을 부각하냐고요. 마구로 차별성을 부각하지 못해. 마구는 나와 반대되는 내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뭔가 불명확할 때는 이렇게 문장 신텍스 구조 잡아주시면 도움이 된다니까요. 됐죠?
정답 5번이었고 34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요.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대상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이 성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되고요.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날 의지를 구심적으로 시성전개한다. 우리가 어쨌든 대충 대략적으로 읽었던 그런 내용 같아요. 자, 1번 선지부터 볼게요. 34분의 1을 초라한 경력을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우를 재해석한 것이다.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 2번 불꽃 긍정적 이미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 잠깐만요. 봐봐. 정답 2번이 바로 보여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얘를 자꾸 내용으로만 털어서 그래. 주제 구조로 털어야 된다니까. 잘 봐요. 이 마지막 연에서요. 화자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 잘 봐. 이런 것을 도구로서 이걸 목적화하고 있어요. 불꽃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니까. 불꽃은 수단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표, 목적이에요. 됐어?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 뭐라고요? 경력을 육제 막는 거고 연륜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어떻게 가는 거라고? 불꽃처럼 사는 거라고요. 따라서 2번 선지. 불꽃으로서 수단을 쓴다? 아니라니까. 불꽃 그 자체가 목표라고. 불꽃 수단 아니라고. 불꽃 그 자체가 목표라고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뭔가 구조 처리에서 정보가 보이는 느낌인 거지 내용 일치나 내용 이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에서 변별하지 않습니다. 구조 처리를 통했을 때 진정하게 보이는 정보들에서 변별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는 거야. 자, 무슨 얘기 잘 안 하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무조건, 내일 무조건 1회 이상 재벌 필기 복습하시고 제 수업이 생각이 잘 안 나면 무조건 2배속 돌려보세요. 이거 스트리밍 링크 보시면 그대로 다시 다 볼 수 있어. 중간중간 넘겨가면서 다 들으세요. 정확하게 잡고 딴 거 풀지 마. 딴 거 풀지 마. 우리 문학 수업, 문학 원론서 수업으로 계속 덧씌워. 한 일주일 동안을. 알겠어요? 이미 들었던 수업 다시 들어. 원론서 다시 봐. 1등급 맞는 애들 다 그렇게 했고 100분이 100 찍은 애들 다 그렇게 했어요. 뭐 1등급도 아니고 100분이 막 98, 97 찌끄레기들도 아닌데 여러분 제발 똑바로 합시다. 어떻게? 수업 정확하게 다시, 복습 정확하게 다시, 원론서 다시 정확하게.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아 이거구나라는 시점이 다음 주쯤 올 거야. 일주일 내내 해야 돼.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 문학만 그렇게. 아시겠죠? 자, 할 과제들이 많을 거고 할 것들이 많을 거야. 계획은 알아서 잘 세우시되 예시는 대략적으로 블로그, 카톡, 밴드로 올릴 텐데 좀 보고 실행하십시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혹시 질문 상담 있는 학생은 남아 계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1 학생들 잠깐 내신 끝나고 이 수업 들어왔잖아요. 수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지금 고1도 보충 수업이 더 열릴 거고 내신 작품들 최대한 다 정리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할 테니까 일단 수요일에는 수업 잘 준비해서 오시길 바라고요. 고2도 목요일. 자, 그리고 고3 학생들은 복습 잘 하시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질문 있으면 오시면 됩니다.